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예스24의 자회사 아티페어 덕분에 좋은 분들과 한 시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들으셨지만 저는 아트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트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큐레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인 통칭보다 이제 해외와 같이 조금 앞선 이런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갤러리스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갤러리스트, 그리고 뮤지엄에서 일하는 이제 전시 기획을 하는 친구들이 큐레이터, 그리고 또 저같이 이제 외부로 다니면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아트 어드바이저, 아트 컨설턴트, 이제 요렇게 이제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사실 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세요. 제 가까운 분들도 누구한테 이제 인사를 시키실 때 아트 컨설턴트 하신 다음에 알아서 얘기해봐 이러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 이제 컬렉팅이나 아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계 정보나 네트워크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더 미술을 발빠르게 다가가게 하는 일을 하고 이제 컬렉션 이제 빌드업 같이 해드리면서 이제 뮤지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어드바이저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이제 뮤지엄이나 아트페어에 이제 뭐 홍보나 마케팅 이런 일도 도맡아 하고 있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소개를 이제 세부적으로 해드릴 아시아 지역 아트페어의 한국 VIP 담당을 맡아서 해당 도시 페어를 뭐 국내에 홍보한달지, 그리고 오늘 강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아트페어, 아트시장, 그 한국에 생긴 프리즈 아트페어, 이런 페어가 있을 때 해외 갤러리를 맡아서 또 한국 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책에 관련된 강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롭게 팬데믹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 아트 시장, 아트 마켓에 대한 트렌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미술에 관심을 가진다면 저희가 보통 아트라고 하면 다들 반 고흐, 그쵸? 피카소 이거 딱 떠올리시고, 다른 것들은 사실 저희가 뭐 학교에서 그렇게 막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매일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관심은 있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 보면 다행인 게 저희가 팬데믹 동안에 이 아시아에 있는 홍콩이나 중국이 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생기면서 한국에 이제 이 국가들에 있던 해외 갤러리들이 몰려오고요. 해외 페어도 아시아 교두보로 서울을 선택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오늘 강의에 모여주셨듯이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서울 안에서 1시간 안에 이런 좋은 전 세계 동시대 미술을 만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혹시 작년, 재작년 9월 초에 한국을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와 공동으로 5년간 열리기로 한 프리즈 페어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아,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앞줄에 앉아주신 의미가 있으셨어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 그래도 한 2분, 3분 정도는 이제 어느 그룹이든 다녀오신 분이 다행히 계세요. 이게 너무나 사실 중요한 꿀정보입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도 일상이 있잖아요. 회사도 가셔야 되고 아이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한번 1년에 내가 시간을 빼서 아트를, 현대미술을 배우고 즐기고 안목을 느끼고 싶다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 9월 초에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리즈에 가셔야 합니다. 프리즈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아트 페어라는 이 형태가 굉장히 유행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1970년대에 생긴 아트 바젤과 이 프리즈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어서 이 기간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외, 국내외 갤러리 120개 정도가 코엑스에서 선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신 사진을 보면 제가 혹시나 오셨는데 관심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을 보고도 안 가실 건지, 첫 해 프리즈가 열렸을 때요, 2번째 날에 헐레벌떡 뛰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뭐 프리즈에 초청한다, 프리즈에 간다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일 보시다가 신문을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프리즈라는 게. 그래서 뭔가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건가 보다 가봐야 되겠다 오신 분들이 많았고, 첫 해에 그렇게 많이 이제 마케팅이 되다 보니 2번째에는 앞터투어 티켓을 얻으려고 경쟁이 일어난 그런 곳이에요. 귀한 작품들, 몇십억, 몇백억에 이르는 작품들은 평상시에 저희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전시회 가서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보험가액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험가액을 다 낸다 해도
작품의 소장자들이 굳이 이 전시를 위해서 작품을 빌려줄 리가 만무한데, 이런 유서 깊은 해외 갤러리들,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귀족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대째 작품 추천을 전 세계 뮤지엄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소싱 능력은 저희가 이제 일개 전시에서 만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티켓 한 장을 사셔서 4일간 계속 요 120개의 갤러리를, 그리고 키아프까지 거의 300여 개 갤러리를 보시면 정말 백화점 온 듯이 저희가 한눈에 지금 현재 마켓에서 정말 저희가 보고 싶은 작품, 봐야 하는 작품, 그리고 떠오르는 작품을 모두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평균 한 7만 명 정도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의 그래도 미술 애호가라면 이 기간을 놓치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서울뿐만 아니라 뭐 출장을 간다,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캘린더를 꼭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 기간에 해당 도시에 방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만 해도 정말 아트페어만 한 달에 한두 개씩 쫓아다녀도 저희가 충분히 풍요롭고 바쁜 시간 보내실 수가 있고요. 프리즈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진 현대미술 잡지입니다. 한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가 영국의 현대미술이 또 태동하던 때여가지고 데미안 허스트 같은 작가들이 정말 미술계의 악동으로 불리면서 막 반항적인 미술을 하던 때에 그 실험적인 아트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그때는 많이 없으니까 이 매거진을 가진 회사가 진짜 텐트를 치고 작품을 걸어놓고 보여줬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뉴욕을 거쳐 LA를 거쳐 이제 서울까지 진출을 해서 아주 소위 빅 네임이 되었습니다. 아트 시장을 움직이는. 아니 그러면 도시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데 대체 우리나라에서 이 프리즈가 열리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정말 최고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프리즈가 서울에서 한다고 다 서울에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 컬렉터들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아를 타겟해서 온 거고, 아시아에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 뮤지엄들처럼 많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소위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나 뮤지엄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큰 작품을, 사이즈도 크고 가격이 비싼 걸 사시는 거고, 개인들은 이제 뭐 소품이나 작은 피스들을 사시니까 프리즈는 사실 저희한테 좀 더 공부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곳이고, 많이 보고 공부하시고 소장은 키아프에 와서 즐겁게 하셔도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바자라고 프리즈는 뭐가 다른지, 과연 프리즈를 우리가 이번 2024년에 처음 만나게 된다면 무엇을 꼭 봐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올해 9월에 설레게 해드릴게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도 아트바자 홍콩,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홍콩하고 프리즈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즈는 대도시에서 열려서 누구나 오늘 당장 일이 끝나고 뛰어갈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고요. 아트바젤은 1970년도에 그런 컬렉터들과 딜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시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기차나 비행을 타고 가야 됩니다. 스위스 바젤도 쭈리히에서, 저희가 잘 아는 쭈리히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되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뉴욕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부자들의 휴양지잖아요. 그리고 홍콩은 이제 뭐 아시아를 사실 타겟해서 와서 아트 홍콩을 이제 점수하는 경기인데, 홍콩도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쪽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 파리에다가 차리면서 아트바젤도 조금 더 이렇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더 젊은 느낌으로 가자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프리즈는 늘 대도시에서 젊은 층과 함께 호흡하고 뭐 브랜드들 컬래버와 이제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LA에 최근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LA가 너무너무 힙하고 재밌고 새로운 트렌드와 뮤지엄, 현대미술, 작가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라크마, 브로드, 게티 이 세 개가 LA를 대표하는 제가 세 개의 뮤지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게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름이 조금 친근하다 하시는 분들은 게티 이미지, 요 돌아가신 요 재벌의 손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이고, 요 분은 한 1920년대에 이렇게 뭔가 미국이 처음에 돈을 벌어서 유럽의 좋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하기 시작했던 시절의 인물이라서요. 게티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티는 워낙 오래돼서 일반 관광책자에도 소개가 돼요. 저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반 고흐의 아이리스랄지, 저희가 정말 유럽에 가서 런던에 가서 보면
감동 깊을 만한 인상파 작품이 많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관광책자에 덜 나오는 곳이 더 브로드입니다. 그 브로드는 엘라이 브로드라는 또 이제 새로운 부자가 짓고 팬데믹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돈이 많았던 분은 아닌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해외는 이제 세제 혜택이, 작품 하나만 기증해도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관 하나하나에 그 가족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루즈벨트 이런 식으로. 그게 그 가문에서 자기들 컬렉션을 뮤지엄에 세금 대신 기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엘라이 브로드도 저 같은 어드바이저를 두고 한 1980년대,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유럽 미술은 게티가 소장을 했지만 미국의 현대 미술, 바스키아 이후의 미술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바스키아 한 방에 10개,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 한 방에 10개, 그리고 건물 자체를 지금 맨 왼쪽 아래 이미지 보시지만 너무나 그 태양광이 좋고요. 멋지게 지었어요. 뉴욕에 지금 잘 나가는 건축가 그룹이 지어놔가지고 아주 여기처럼, 지금 이곳처럼 저희가 아주 예쁜 자연광 안에서 반짝반짝한 현대미술을 즐기실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두 곳은 모두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여행 경비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뮤지엄을 빼먹지 않겠다 하시면 꼭 이 두 곳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LA를 2월에 가시면 5월에는 뉴욕에 가셔야 됩니다. 뉴욕도 돈이 많고 뮤지엄도 많고 갤러리도 많은 모든 갤러리들의 본고장인 만큼 한 달 내내 아트 축제가 벌어집니다. 월 초에는 홍콩에 이제 저희가 많이 보러 가시지만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프리뷰가 있어서 몇백억짜리 작품들을 저희가 그 기간 동안 프리뷰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순쯤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리즈 페어가 뉴욕에서 열리는데, 뉴욕은 워낙에 외부에 뮤지엄도 많고 갤러리도 많다 보니까 프리즈 뉴욕은 막상 한 60개 정도의 갤러리만 참여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바퀴 보면 30분이면 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데, 이 기간에 뉴욕 모마에서, 메트로폴리탄에서, 그리고 지금 프리즈 뉴욕이 열리고 있는 첼시에 있는 요 이제 복합 문화센터에서 10분, 15분만 걸어가시면 저희 프리즈 서울에 온 해외 갤러리들 본사가 있는 첼시 다운타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몇 가에 걸쳐서 수백 개의 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다 보면 사실 일주일도 부족한 이제 그런 뉴욕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 왼편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 프리즈 서울 첫 해에 600억짜리 피카소가 왔다라고 기사에 아주 대서특필됐던 그 이미지예요. 저희가 피카소란 이름도 놀랐지만 600억이면요 피카소 이미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거예요. 저희 갤러리도 피카소가 있었는데 한 7, 80억 했거든요. 그런 피카소들은 딱 봤을 때 와 피카소다 이런 느낌보다 아 피카소가 이런 작품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근데 많은 회장님들이 작품을 소장하러 오셔서 내가 말이야 피카소 하나 꼭 사고 싶어, 마크 로스코 하나 꼭 사고 싶어. 그런데 마크 로스코 작은 게 400억. 네, 오지도 않았고 피카소 요 피카소 거의 실제 사이즈 한 4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크지 않았거든요. 60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100억 이상 송금도 잘 안 되실 텐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즈란 뼈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간 전 세계 컬렉터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펼쳐지는 것 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작품들도 다 150억 이런 수준이라서 확실히 이 미국 시장하고요, 아시아 시장하고요, 동그라미가 하나 좀 틀립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많이 비싸져야 150억 작가들, 해외에서는 많이 비싸지면 1000억, 1500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왼쪽 하단에 있는 빨간 이미지, 혹시 프리즈에 첫 회 오셔서 공부 열심히 기사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지 콘도라는 작가입니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피카소 비싸고 피카소 귀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피카소를 소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미국에서도 실수로 사두신 분은 이게 올라서 괜찮은데 지금 저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약간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소위 피카소처럼 될 작가를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 조지 콘도입니다. 보시면 마티즈의 붉은 칼라, 그리고 피카소의 입체적인 그런 모티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걸 왜 대단하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빠르게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한 8년 전에만 해도 이 작품이 5억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이런 이제 투자가 될 만한 소위 블루칩 단계에 있는 작가들에서는 5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시작 정도라고 보실 때.
5억, 5억 이러는데 한 1년 있다가 다른 페어에 같은 이미지가 8억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욕했어요. 1년 만에 8억이다 이랬는데 이 작품이 오르는 게 따복따복 오르면 저희도 다 사겠죠. 어떻게든 빚을 내고 돈을 모아서라도.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5억, 8억, 뭐 한 10몇억, 갑자기 30억? 그러더니 지금 이제 50억 됐습니다. 게다가 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50억 정도 단위 되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네, 그렇게 쭉 올라가서 최소 30억 이상.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작품도 많은 분들이 비싸고 중요하다니까 앞에서 사진 많이 찍으셨는데 내용 모르시고 금색이 피카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지 콘도. 이름 그냥 기억하시면 좋고. 자,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 프리즈가 열렸을 때 제일 비싸게 팔린 작품이 쿠사마 야요이. 그래서 제가 어디 전시에 가거나 이런 갤러리나 옥션에 가서 한 바퀴 딱 작품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역시 작품은 박서보다, 역시 김한기다 쿠사마다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게 거기서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려면 내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1m짜리 쿠사마 야요이 조각을 진짜 뭐 3억, 5억 하던 걸 지금 막 70억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해외에는 그 단계가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커다란 이런 쿠사마 작품들을 실제로 프리즈 뉴욕 기관에 전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거의 놀이공원 수준으로 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 세계 3대 갤러리에다 이제 본사들이 많이 놓고 있는 곳을 뉴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이제 프리즈와 키아프를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올해의 날짜를 체크를 미리 하고 비워놨다가 그 기간에 여행 가거나 어디 가시지 말고 꼭 빼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이렇게 프리즈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유럽에서 또 아름다운 페어들이 펼쳐집니다. 런던이 프리즈가 처음 시작된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런던과 파리가 원래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3주씩 나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전략적으로 연합을 하기로 했는지 런던이 끝나자마자 아트바젤 파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런던은 이제 둘이 같이 붙어 있지만 색깔이 좀 틀린 게 런던은 30년 됐다 보니까 오래된 뮤지엄들이나 현대미술이 많고 파리는요 같은 현대미술 작품도 파리의 아름다운 샤또, 고성, 뭐 로댕 뮤지엄 안에 있는 다른 작가의 전시랄지 정말 멋스럽게 풀어내는 이 프렌치들의 미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시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많이들 보십니다. 이제 바젤로 넘어가 볼게요. 프리즈 얘기 끝났으니까 바젤은 제가 3월에 홍콩, 네, 6월에 스위스 바젤, 그리고 10월에 파리, 12월에 마이애미 네 곳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홍콩 아트페어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희가 또 홍콩은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좀 유스럽고 일하다 보면 못 가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자 가운데에 완차이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한 280여 개 갤러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리즈가 오기 전에 아트 바젤도 우리나라에 온다 기사가 많이 났는데 못 오는 게 일단 저렇게 280개를 한 번에 넣을 공간이 없대요. 한국은. 있어도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10년도 전에 홍콩에 이제 이렇게 페어를 보러 가면 그렇게 막 눈이 즐겁고 화려하고 이랬어요. 지금 저희가 마치 프리즈에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경매사 3사의 아시아 지부가 모두 홍콩에 있습니다. 이것도 프리즈 온 김에 서울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못 오는 게 우리나라 특수세 30%, 럭셔리 굿즈도 못 오고 에르메스 백도 팔고 와인도 팔고 뭐 악기도 팔고 뭐 그러는데 오면 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붙어서 거래가 이만큼 늘 수가 없어서 홍콩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게 눈 짝 찢어진 요시토모 나라. 네, 저것도 5억 이랬는데 지금 150억. 중간에 이제 제가 저 크리스티 회장이 한국에 와서 조선일보에서 저랑 같이 대담을 했는데 한국에 이제 뭐 김한기나 다랑아리나 김창렬이나 윤형근 이런 작가들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가로 같이 대담을 했고요. 이 크리스티가 올해 가을에 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유작인 또 그 핸더슨 빌딩이라는 곳에 이전을 해서 1년 12달 또 경매라고 프리뷰를 할 수 있게 바뀐다니까 혹시 가을 이후에 홍콩 가시는 분들은 크리스티 프리뷰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가 저 비저널이라는 경매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알렌이라는 사람이 1년 전에 경매에 그 작품을 냈어요. 뭐 피카소, 뭐 정말 고갱, 고흐 막 이런 것들이 막 숱하게 있는데 경매 역사상 단일 경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경매 한 번 했는데 2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매 한 번 때문에 크리스티랑 소더비랑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뭐 소더비 다 막 인물이 바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컬렉션의 몇 점을 홍콩에 가지고 와서 작년에 저희랑 같이 아트버진 홍콩 가신 분들은 이 몇백억짜리 호크니 원화를 보실 수 있었어요. 지금 보이면 작품이 막 빛나고 있는 느낌인 게 그런 비싼 작품인 만큼 조명까지도 최고를 써서 정말 작품이 어제 스튜디오에 나온 듯 살아 생동하는 느낌으로 네, 크리스티에서 볼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있어서 스위스 바자라고 베니스 비엔날레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또 1970년도부터 있었던 곳인 만큼 대단합니다. 또 갤러리 또 300개 가깝고요. 주변에 이제 좋은 뮤지엄들 많고요. 이 또 스위스 바젤은 재밌는 게요. 유럽 분들 조금 이렇게 아시아보다 검소하고 이런 느낌인 거 아시죠? 11시에 VIP 타임을 딱 쓰면 정말 그냥 오늘 소풍 가시는 것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정말 수백억짜리 작품을 어마어마한 사이즈 작품들을 본인들의 뮤지엄이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넣기 위해 사가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팬데믹 때 시장이 꺼졌네 어쩌네 이럴 때도 스위스 바젤 가면 누가 시장이 꺼졌다고 그래. 슈퍼리치들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에서 가기 좋은 저희가 파리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10월 중순에 파리 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더 기대가 되는 게 파리가 지금 2번의 페어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그랑 팔레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코엑스처럼 아주 아름다운 건축을 지닌 프랑스의 대표적인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재개관을 합니다. 레노베이션 끝에. 그래서 또 더 아름다운 페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페어에서도 이 그랑 팔레 에페메르 임시 공간에서도 그 뭐랄까요. 저희가 작품을 보러 왔는데 이 창밖으로 지금 저희 마치 창밖처럼 창밖에서 에펠탑을 내다보면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페어에 갔을 때 제가 아까 꼭 봐야 되는 거 보시자고 했잖아요. 왜냐면 사실 페어장 들어가면요. 사람 너무 많고요. 아는 사람 만나서 인사라도 좀 하다 보면 1시간 만에 훌쩍 가요. 그럼 정신이 없어서 커피 마시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너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다시 오려고 하지만 저희가 또 그 다음날에는 그 다음날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요. 전 세계 3대 갤러리라고 꼽는 가고시안, 데이빗 조너, 하우젤머스 이렇게 3개를 꼽고요. 나머지를 꼽은 건 국내에 진출해 있거나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해외 갤러리예요. 그래서 전 세계 2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수년 전에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가고시안. 그래서 첫 해에 프리즈를 할 때 기사에 나왔어요. 콧대 높은 가고시안도 한국에 왔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가고시안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리러 많이 다녔고요. 콧대가 높다는 건요. 가고시안에서 하는 미술사에 등재된 어마어마한 작가들은 한국 컬렉터한테까지 순번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작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고시안은 자기 혼자 조금 이렇게 쇼오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요. 작품 옆에 가드를 세워놔요. 네. 그런 게 좀 재밌고요. 이분이 정말 미술 전공도 안 하고 UCLA에서 영문학 전공해서 레코드판을 팔다가 정말 그 일대기를 크게 지낸 아트 딜러에게 모든 이제 어떤 네트워크와 작가를 소개받아서 자기 엠파이어를 이룬 대단한 인물이에요. 현재 77세. 자, 그리고 영원한 1등은 없다고 이 1등을 앞지르려고 열심히 해서 많이 올라온 갤러리가 데이빗 조너. 이 사람 독일 사람이고 아버지도 독일에서 딜러를 하시는데 이 유럽 사람이 미국 와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아주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쿠사마야오이 같은 작가들을 이 데이빗 조너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남동에도 리움 앞에 들어온 페이스 갤러리 너무 아시죠? 네, 너무 중요한 갤러리고 뭐 옛날에는 뭐 제임스 터렐이나 이런 작가들을 많이 팀랩이나 이런 거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너무 고마운 갤러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갤러리가 우리나라의 이우환도, 이건영도, 유영국도 전 세계에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우환 작가가 100만 불이 넘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준 그런 좋은 갤러리죠. 이왕이면 요시토모나라는 150억까지 갔으니까 한국 작가들도 더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국에 제가 데미안 허스트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데미안 허스트를 키워낸, 프리즈를 만들어낸 갤러리스트가 바로 화이트 큐브, 네, 제이 조플링이라는 사람인데 런던의 귀족인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 귀족이 스트리트 스타일 작가들, 정말 허스트 같은 작가들을 만나서 큰 인물이 됐고요. 여기도 고마운 분인 게 박서원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전속화랑은 화이트 큐브다 말씀을 하셨는데 박서원 선생님 작품 처음에 70년대 작가 발굴해서 단색화 큐레이터를 갤러리에 두고 키워주신 곳이 여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엔빌리지 앞에 한남동의 로파, 이 갤러리는 유럽 오스트리아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운드 오브 뮤직 여왕아 기억나시죠?
그 영화 보시면 영화에 미라벨 정원 나오잖아요. 도레미송부르는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 창가에서 바깥에 꽃밭을 내려다보면 도레미송이 떠오르는 그런 대단한 갤러리고, 네,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배 작가. 요새 정말 젊은 분들은 이후한 작품 많이 못 봐도 이배 작품 아셔서, 네, 이배 작가님 훨씬 후배인데 그렇게 된다고. 세계적인 작가로 조연아랑과 함께 키워낸 페로탱, 프랑스 사람이고, 또 저희 윤형근, 권대섭 이런 한국의 아주 동양적인 미감이 있는 작품들을 벨기에에 있는 갤러리 악셀 베르불트가 이제 키워내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홍콩에서 그 옥션을 할 때 이분과 이분 패밀리들이 저한테 1,000만 원에 사신 윤형근 작품이 지금 2억, 3억의 갤러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가를 많이 키워낸 고마운 사람들이고요. 또 청담동에 있는 글래드스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움 뮤지엄에 필립 파레노 전시, 어려워요. 전시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리움에서 지금 전 세계의 이 미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 전시를 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필립 파레노를 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줄리안 오피, 아누시카 포어 이런 이제 소개를 하는 리슨 갤러리, 영국 갤러리고요. 아마 한국에 오픈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소개를 드려요. 매번 팝업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필립 파레노가 페어에 가면 마키 같은 다른 작품도 있지만 이 아이스맨 스타일로 항상 소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리움 전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에 들어갈 때 작은 눈사람이 6개 있고 매일 바꿔줘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보러 가면 분명히 눈, 코, 입 다 있는데 점심때 보러 가면 머리가 없고 그 다음날 가면 몸통 없고 뒤에 막 돌덩어리 떨어지고, 가끔은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녹아내려가지고 돌덩이 떨어지는 소리에 다들 놀라시는데, 네, 이제 이런 멋진 개념 미술들도 한국에서 소장하는 데가 왔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어를 보실 때 기왕이면 옷도 좀 멋지게 입고 가셔서 아트피플들 사이에서 즐겁게 좀 사진도 찍으시고, 또 티켓을 구하는 게 워낙에 어려운 일이라 티켓 오픈했다라고 소문나면 빨리빨리 티켓 구매하시고 날짜도 비워놓으시고, 그리고 사실 아트페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맵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수 갤러리, 그리고 또 OBR이라 그래갖고 온라인 뷰잉룸이 있는데 이런 걸 웹사이트로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궁금한 작가들의 이미지들을 캡처를 해서 미리, 사실 어찌 보면 동선과 플랜을 짜서 보셔도 다 못 볼 만큼 내용이 많으니까 항상 플랜을 해서 공부를 해서 보자. 네. 그리고 작품이 맨날 바뀝니다. 어제 본 거 왜 어디 갔지 하시는데 팔리면 다른 거 또 꺼내 걸거든요. 작품 바뀌었다고 놀라지 마시고, 또 아트 작품은 소장을 할 때 저희가 오픈런이 없어요. 일찍 와서 기다렸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페어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최고 VIP부터 그 작품 크레딧, 백화점하고 똑같이 크레딧을 두고 많이 사신 분께 좋은 작품 먼저 보여드려서 먼저 소장의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뛰어들어갔을 때 작품이 없다 그러면 이 작품 6개월, 1년 기다려서 내가 이걸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셔야지 화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스24에 오신 김에 제 책도 보시지만 제 친구가 쓴 서양미술사 책, 미술사를 모르고는 동시대 미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리히텐슈타인, 바스키아 이런 거 공부하시려면 모마, 하이라이트 책 보시면 그래도 저희가 미술사 기본 잡으실 수 있어서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